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좌파들의 특징, 선전, 선동, 그리고 왜곡된 보도, 가짜뉴스 생산. 이게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사실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그 선거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을 잘 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선동에 가장 적합한 인간이 정청래, 이준석, 그 이외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다. 좌파들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출처도 되게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이게 심미적으로 딱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사실 아름다움에는 기존에 봐왔던 그 김정숙과는 굉장히 다른 영부인이었고, 또 그 지금까지의 영부인과 굉장히 색이 다르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처럼 사회생활을 계속 해왔고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 때까지도 계속 기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 근데 뭐 시시한 기업체도 아니고 전시 기획을 하는, 이 전시 기획이 굉장히 힘든데 그 유명한 뭐 예술인의 기획을 했다. 기획자가 누구야? 할 정도. 김건희 여사.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을 보면 장애우, 이 뭐 유기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활동해왔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너뜨리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들이 꾸준히 막 미화하는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괴롭히기에 뭔가 빈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마타도어식, 그러니까 없는 일, 근거 출처도 없는데 뭔가의 메시지를 만들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걸고 갑니다. 30대 후반의 김건희 여사, 결혼 전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참 곱다라고 생각하셨던 저희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빌으면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천박한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대선 기간 동안 먹혔다는 거. 거기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는데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파가 똑똑하지 못했다는 것. 이럴 때는 맞불 작전 놔야 되거든요. 그래? 어디서 했어? 뭐? 서울의 소리 너네들이 뭐야? 빵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 허허 아니면 됐죠.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첫 대응을 안 하니까 이게 가장 약한 거리여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그 주식 조금만 하는 사람이면요 우습습니다. 콧방구 낍니다. 1임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도 그 주식 게시판 보면요 엉망진창 와장창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어떤 타겟을 두고 저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릴까? 의심. 저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나? 정말 우리가 개돼지인가? 이런 댓글들. 근데 주가 조작을 2년에 걸쳐서 한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자극적인 워딩을 봐요. 23억의 수익을 냈다.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주가 조작. 몇천 원짜리 도이치모터스 주가로 23억의 이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그럼 최대 주주여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짜 뉴스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이 돼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시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좌파들이 총선을 앞두고 흔들고 있는 게 뭡니까? 뭐 법적으로 뭐 특검의 대상도 되지도 않는데 김건희 명품 디올 백 수수 사건.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프레임 잡고 선점해 버렸어요. 왜 여기에 국힘은 비리비리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는 게 참 가슴을 쳤었는데요. 비대위원회 김경률이란 사람이 그것보다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더 마리 안뚜아네트를 치고 들어오면서 좌파들에게 불질러 놨습니다. 잠잠했었죠. 왜? 좌파들은요, 사실 쥐똥굴인 줄 모른다고 더 큰 똥이 있어요. 더 큰 똥이 양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똥이 자꾸 소환되는 게 힘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이번에 몰카 공작에 대해서 숨었어요. 왜냐면 디올백 뭐 수수 사건보다 이건 몰카 공작 사건이 드러나니까, 몰카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자기들을 이렇게 합리화시켜도 범죄 행위로 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경률 비대위가 비대위 앉아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털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벌 작전 가자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나 김정숙은 고발을 2건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지말 국고에 손댄 국고손실죄로 타지말 간 거 3억 7천만 원 예산, 특별 예산으로 긴급 만들어서 간 부분에 대한 고발. 두 번째가 샤넬 자켓 절도죄입니다. 고발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vs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그래 범죄다 아니면 뭐 이거는 조사 대상이다 잡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주체가 뭡니까? 몰카를 찍은 사람이 범죄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김정숙은요, 옷 훔쳐갔어요. 국고에 손댄 사람의 주체가 김정숙이라는 거죠. 여기서 김정숙 승. 자, 디올과 샤넬이 승. 왜? 샤넬 자켓, 절도한 샤넬 자켓은요, 특별 제작입니다. 프랑스 간다고 특별 제작했는데 무슨 돈으로? 국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시가 3천만 원 정도 가능한 것. 사실 그 자켓의 가격은 없어요. 근데 보통 샤넬의 자켓 가격이 1,0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000만 원대 이상이다. 그러나 김정숙을 위해서 특별 제작되었다.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을 위한 특별 제작. 어디 브랜드? 샤넬에서. 1,000만 원, 1,300만 원 하던 게 이제 김정숙이 특별 제작으로 3,000, 4,000만 원대로 넘어가는 거죠. 7788 사이즈,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살짝 입었다가 살짝 벗어서 렌탈,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정숙이 처음에 그 탁현민이 뭐 렌탈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 렌탈하는 사이즈 아닙니다. 그거부터 거짓말인데다가 그 다음에 탁현민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샤넬 자켓은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DP되어 있다. 사진 계속 띄워드리잖아요. 인천공항에 DP된 샤넬 자켓은 기본으로 55 사이즈. 김정숙이 입었던 거는 7788 사이즈. 사이즈 또한 맞지 않고 패턴 또한 맞지 않다. 왜? 샤넬 자켓은 한 땀 한 땀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패턴이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뻥이다. 그러면 나라 돈으로 산 그 샤넬 자켓 어디 갔냐?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는 그게 없다. 퇴임 후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훔쳐갔다.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받았던, 각 나라의 수장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은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거 싹 다 양산으로 들고 갔습니다. 청와대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는 김정숙의 19개의 옷장이었어요.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저 19개 옷장을 꽉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러면 양산의 집의 옷장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옷장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장 속에 있던 옷에 쓸려가서 양산에 가 있을 테니 내놔라. 이거는 국가의 재산을 훔쳐간 거다. 그래서 고발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그 최 씨, 목사 호소인 그 최 씨는요, 목사도 아닐 뿐더러 성범죄자입니다. 미국에서 30대 여성을 꾸준하게 성추행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아닌 게 들통이 났고요. 아동을 성추행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추행 하면요, 뭐 최고형 뭐 100년, 200년, 보통 평균 50년형 그냥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감옥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도 살인자도 있고 뭐 강간범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제일 하급이 뭐냐면 아동 성추행자. 가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두드러 맞아서, 그 큰 덩치 큰 흑형들에게. 그러니 한국에 도망왔죠. 한국에 도망와서 서울의 소리인지 북한의 소리인지와 합작해서 몰카를 찍은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이 서울의 소리가요, 그 예전에 그 7시간 녹취록, 그 MBC에서 틀었죠. 근데 그 후에 이 김건희 여사를 뭐 압박하고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에게 스크래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7시간 녹취록에 뭐 자극적인 부분 발췌해가지고 MBC에서 빵 터뜨렸어요. MBC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걸크러쉬하고 빵! 난리가 났죠. 팬클럽 형성됐습니다. 1억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면 이거 사회적 약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눌 거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고소 진행을 했죠. 여기 앙심을 품고 1월에 이 목사 호서인 최 씨, 다시 하면 성범죄자 최 씨랑 만나가지고 꾸며댄 게 이 명품 수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 사고 연결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두고 간 거예요. 그렇게 두고 인사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니들은 더 했지. 니들은 더 했다는 게, 예전에 김정숙이 청와대에서 그 최고 경영자들 10명 불러가지고 직원 뭔데? 대통령도 아닌데? 식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권양숙의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았냐. 그 박연차 알죠? 피아제, 논두렁. 그거 누가 받아냈습니까? 권양숙이 받아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청와대 최고 경영관 자기가 골랐을 거야. 돈 많은 순위, 나에게 돈 어느 정도 줄 건가. 어머, 권양숙도 돈 받아서 아들내미 딸내미 미국에 집도 사줬는데, 나도 아들내미 딸내미 그것도 문다해. 아이고, 이혼하고 와서 집도 없어서 청와대에서 같이 빌부터 사는데 얘 집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10명 불러서 얼마 줄 거야? 라는 압박을 하지 않았을 건 제 시나리오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가 뭔데? 이게 권력형 비리죠. 지금 말하는 중에 승과 패가 나왔죠.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부인 김정숙은 48회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남편은 청와대에 두고 본인 혼자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타고 대통령 휘장 두르고 타지마할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지마할 건으로 국고 손실죄 특별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3억 7천만 원 들여서 타지마할 갔습니다. 셀프 초청이죠. 셀프 초청에 우스갯소리로 밥 안 줄까봐 청와대 요리사도 데리고 갔습니다. 13명을 데리고 가면 거기에 고민형도 있습니다. 우리도 맞불 작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샤넬의 절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요. 절도 사건 맞죠? 국고에 귀속돼야 될 귀중한, 쉽게 얘기하면 귀중한 물건을 지 마음대로 양산에 들고 갔다. 이겁니다.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샤넬 자켓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 그 김정숙의 옷값, 액세서리 값 이런 것들 5만 원짜리 관범권 띠두른 거 들고 다니면서 사치한 게 맞다라는 양심 선언도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사는 옷집 한 번 오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옷을 사요. 그러면서 한 3개월 무이자를 하는 거예요. 카드로 말고 현금으로. 얼굴로 카드 센싱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 달부터 이제 관봉권 띠두른 5만 원 돈다발들이 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거를 디자이너가 양심 선언하고 사진도 찍었죠. 그게 그래서 관봉권 띠? 이거를 처음 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관봉권 띠두른 5만 원 다발은요.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일반 국민은 볼 수 없어요. 특별활동비, 뭐 국정원에 간다든지 국가 청와대 쪽으로 간다든지 이 돈이죠. 요거 빼서 김정숙은 룰루랄라 쇼핑하고 다녔다. 한 번에 신발 한 15켤레씩 사요. 한 7, 800만 원씩 끊는다는 거죠. 이것도 신나게 5만 원 돈다발로 현금 빡치기로 산다는 것.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정말 팔목에 둘러져 있는 그 다이아몬드 팔찌, 그라프 1억 6천만 원짜리. 그거는 정해진 가격이야. 1억 6,500만 원. 그걸 쉽게 찼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 재산은 3억 7천만 원 불어 있었다. 특별 예산으로 책정했던 타지마을 갈 때도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퇴임할 때도 3억 7천만 원이네? 그 돈 땡겼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칫솔 치약까지 개인 돈으로 사겠다던 문재인 양산으로 갈 때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싹 쓸어갔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 공격 대상 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신년 인사에 이런 언급을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후라도 가능하고요. 저는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는 순간 뒷목덜미 꽉 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정제되고 정확한 뉴스 전달은 우파 유튜버들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저는 국민 대담화 신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나아갈 정책,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내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어떤가. 지금 언론들이 좋아하는 거 청와대의 개입, 당과 정과의 수평적인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깔끔하게. 사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5년은요 국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한 나라를 보살펴달라 5년 동안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뽑혔으면 의회가 사실 그 세력 균형은 필요하겠죠.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좋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의 21대 국회처럼 저질스럽게 거의 동물 국회처럼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위해서 의회는 나아갈 수 있고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목적은 뭔데? 민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당과 정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여전히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꾸준히 공격하고 날을 세우고 있는 거. 총선의 승리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변한다. 국민들이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정숙이 이겼다는 거죠. 덩치로 보나 욕심으로 보나 그동안의 행태로 보나 김정숙이 이겼습니다. 샤넬 자켓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지도 못할 거 옷장에 꾹꾹 쌓아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풀어 헤치고 그거 팔아서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이 똥판들 정리할 수 있게 국가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